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있었나봐요. 어제 개편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작은 대통령실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한 국정의 정상화, 책임장관, 책임총리를 통한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 이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 청와대 정부로 진보 정치학자들조차도 청와대 정부로서 너무 비대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불러낼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청와대는 곤란하다고 했던 그 시기에 청와대에서 탈피해서 청와대는 돌려주고 대통령실 작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마주쳐야 될 과제는 크고 해서 이게 너무 역부족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의 조치로 정책 조정 기능만 이제 강화를 하고 또 홍보 수석을 국민들이 좀 친숙한 지난 네. 20년간 텔레비전으로서 또 앵커로서 또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사상 뭐 거의 될 뻔했던 정말 유리천장을 이제 한 번 더 뚫을 뻔했던 그 친숙한 김은혜 전 의원을 예. 기용함으로써 어떤 국민과의 새로운 친숙한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든가 또 정책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5세 입학 문제라든가 해서 조금 정책 조정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부처가 이렇게 좀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역시 그 노련한 또 정책 그 산자부 차관도 출신이고 전문 정책 관료인 분을 기용을 해서 이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책임장관이 일을 하되 네. 대통령실과 조율된 또 대통령도 제대로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인식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더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의 기조를 볼 때는 대통령실을 더 흔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회의와 책임장관, 책임총리를 통한 또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정기조, 과거와 청와대 정부와 다른 확실한 다른 운영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네. 더 강화돼야 될 것은 이제 국회와의 협력, 또 국회도 좀 더 야당도 국정에 좀 더 크게 지침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좀 요구된다고 예.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대통령실보다 효율적인 대통령실 그리고 국정의 중심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와 책임 있는 장관과 국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 원칙. 이제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우선에 이제 시행착오가 한 100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고쳐질 테고 또 지금 그게 뭐 홍보라든가 일부 문제가 아니라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 국민들이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반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 예, 실제로 여러 대통령 참모들도 뭐 이런 건 의사를 비췄지만 또 이 새로운 팀워크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네. 또 지금 한번 100일로 치자면 한 번에 100일이 끝난 겁니다. 앞으로 7번의 100일이 남아 있습니다. 잘하는 게 더 예.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부족한 이런 소통의 문제라든가 정치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 결심에 따라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더 큰 근제에서 더 큰 문제는 경제와 재정과 민생과 외교 안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100일 동안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정 위기만 하더라도 지난 2월 달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 특위 때 당시 부총리한테 물어봤을 때 국가 신용 등급 평가도 상당히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네. 일단 이걸 순조롭게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리 폭탄도 지금 어떻게 이걸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 과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잘 되면은 이 바탕 위에서 어떤 지난 100일 동안의 시행착오 또 100일 동안의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조금씩 어떤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국정조사 요구? 국정조사 요구는 사실은 좀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 국회가 시작되고 또 청와대의 경우에는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석수도 많고 충분히 그걸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도 그렇게 긴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건 뭐 또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에서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변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똑같은 대상인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지금 국회가 쏟아야 될 이런 그 집중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네. 아마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전문적인 이제 좀 조력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는 생각에. 예. 그리고 이것도 대통령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부속실을 없애고 했던 것인데 네.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에 이런 사실 뜻깊은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미셸 오바마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셸 오바마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비컴이라는 걸 보면은 예. 대선 과정에서요 그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미셸 오바마 본인이 뭐 다른 역할을 못할 정도로 위축이 돼가지고 근데 예.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잘라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한 걸로 해서 사람이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 쓴 것도 논문에 무슨 하자가 있네, 뭐 철자법이 어떻네 해가지고 끝없이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자신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미셸 오바마가 사실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역시도 지금 뭐 검찰총장의 부인이 되기 전에 이미 아주 성공한 문화 기획가였습니다. 그건 YTN도 그렇고 우리 주요 언론사들이 다 사업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 역량을 압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무슨 훨씬 이전에 아주 결혼할 때는 예. 그 오히려 자천된 검사진 시절이었는데 그걸로 해서 무슨 후광을 받은 것처럼 자꾸 하는데 그 역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시기도 됐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 의구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소될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제때제때 차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예. 국회 상임위에 있으면 바로 다루면 됩니다. 다루면 되고 그다음 이 문제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1년 할지 모르는 별정직 9급의 인사 과정도 낱낱이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안이 만일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그런 의구심이 큰 사안이라면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도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입찰 과정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 비밀이 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지금 운영위원회 업무가 곧 9월 이제 정기국회 시작이 됩니다. 네. 다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뭐 나중에 사실이 드러난 뒤에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을 전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이 드러난 뒤에 그때 한번 따져보시죠. 민주당의 상상력이 지나치는데 그게 나라입니까? 그렇게 나라가 구성된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지금 검찰이라든가 우리 특히 야당이 이렇게 거대 야당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무마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밝혀냅시다. 상임위에서 그렇죠. 일단은 지금 뭐 여당이라든가 정부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파헤치는 것이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좋은데 좀 너무 지나치다 생각 중에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경찰국장이 임명했다는 이게 프락치다, 밀정이다 이러는데 이분을 경무관으로 발탁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경찰에서 경무관이라는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에서 그러면 그런 프락치욕 했던 사람을 경무관 시켜줬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막 돌연 그걸 가지고 경찰국장 한다니까 과거에 문제 삼지 않던 난 이런 식으로 좀 더 진정하게 그 시절이 있었는 좀 보고서 좀 균형 잡히게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의원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